안녕하세요. 육국이에요. 간만에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감기는 정말 힘드네요. 자, 빠르게 들어가 볼까요? 일단 한국 양궁이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해요. 저는 한국에서 양궁 선수 생활을 했었고 베트남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양궁이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일단 잘한다는 것은 타고난 재능, 본인의 노력, 주변의 도움, 이 세 가지가 맞물렸을 때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또 한국이 유독 양궁에서 강한 이유는 뭘까요? 다른 나라에도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할 거고, 뛰어난 운영진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겪어봤던 것들 위주로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고난 재능은 어떻게 발견되고 갈고 닦아질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바로 시스템. 체계적인 방법이나 조직 또는 제도를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은 초등학생부터 실업팀까지 나이대에 맞춰서 단계별로 시합 방식이 나뉘어져 있어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끼리,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실업팀까지 전체적인 시합의 방식은 비슷하지만 발사하는 거리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시합을 따로따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해외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선 그렇게 나이대별로 다양하게 선수를 나눌 만큼의 인원이 있지 않아서 한 거리를 정해놓고 그중 최고를 겨루는 시합이 주를 이뤘습니다. 한국은 싱글을 재서 성인 여자는 70, 60, 50, 30, 성인 남자는 90, 70, 50, 30 그렇게 기록을 재는데 해외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잘 나누지는 않더라고요. 뭐 주니어부 아니면 시니어부 이런 식으로만 나눠서 시합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나이가 어리고 아직 신체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선수들은 전 거리를 쏠 수조차 없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내 시합, 18m 시합에만 출전하는 경우도 종종 봤고요. 동남아, 그리고 유럽, 동아시아, 북미 간을 그렇게 조금씩만 봐왔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전 연령이 한 시합에서 경쟁하게 되다 보니 승자독식, 즉 특출난 사람 위주로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냉정한 스포츠의 세계에서 특출난 사람만이 살아남는 게 그리 특별한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에 여러 기회를 제공하고 실력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한다는 점이 제게는 한국 양궁이 오래 잘하는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처럼 나이대별로 시합 방식이 체계화되어 있고 시합 수가 많은 시스템은 각 나이에 맞는 성장을 유도할 수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래도 희망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내가 저 포도를 따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이제 많이 박탈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실력 있는 선수를 꾸준하고 오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한국의 강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고난 재능을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발굴해냈다면, 자리를 마련해줬다면 결국 해야 되는 건 본인의 노력이고 본인의 몫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국의 특출난 성향, 완벽주의!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인 특성이라고 할까요? 정말 최선을 다한 게 맞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스스로 물어보고 성찰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일단 한국은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마냥 예전처럼 수업을 빼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기본적인 훈련량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 집중해서 뛰어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그 생활을 벗어난 다음,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해지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어쨌든 한국의 경우에는 보통의 노력으로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기준을 세웁니다. 라떼는 700발에서 1000발 정도를 하루에 쏘게 됩니다. 빠른 시간에
쏘고 뛰어갔다 오고 쏘고 뛰어갔다 오는 인터벌 훈련을 하거나 한국의 선수들은 정말 피땀 흘려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주변의 도움. 이 주변의 도움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소속 단체에서의 경제적인 서포트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주변 환경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환경, 즉 날씨. 일단 날씨를 봤을 때 제가 본의 아니게 베트남 그 습하고 더운 곳에서 생활을 해보고 겨울왕국이라는 캐나다의 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곳에서 살아보니 한국만큼 복받은 지역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물론 더워 죽겠고 너무 춥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것보다 더한 날씨를 견디고 있다는 것. 이 날씨가 중요한 점이 덥고 습한 곳에서는 장비가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원도 부족한데 장비들을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베트남같이 덥고 습한 날씨에서는 습기 때문에 사람이 땀이 나잖아요. 그럼 그 땀이 장비에 닿으면 핑거탭 같은 경우에는 손을 보호하는 가죽으로 된 장비인데 그 가죽은 땀이 닿으면 자꾸 축축해지면 또 어떻게 돼요? 그 가죽이 딱딱해지겠죠? 딱딱해지고 그러면 또 느낌이 잘 안 오고 그럼 또 이제 갈아줘야 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베트남에서 신기한 걸 많이 봤는데요. 양궁 장비는 보통 카본이나 알루미늄, 나무 이런 재질들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한 재질의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재질들이 섞이고 압축돼서 만들어진 장비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베트남 같은 열을 쬐게 되면 아주 취약해져요. 금방 날개가 낭창낭창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땀이나 습기들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그 장비에 아주 치명타를 줘서 금방 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요? 사계절이 있죠? 요즘은 뭐 봄하고 가을은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건조함이라는 게 있는 날씨잖아요. 건조함이라고 해서 생각나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정말 너무너무 건조한데 눈이 너무 많이 와요. 밖으로 활을 쏘러 나가고 싶어도 집에만 꼼짝없이 갇혀있게 되는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날씨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보단 한국이 좀 장비가 잘 관리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이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 주변의 도움에 속하는 것들 중 하나가 자체 양궁 장비 회사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양궁 장비 회사가 국내에 있고 이걸 만들고 배송을 받아오고 그걸 국내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일단 이제 막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단계였기도 하고 아직 어떤 표본이 없어서 한국만큼의 어떤 저변 확대가 되지 않은 시장이었어요, 양궁이. 그런데 이제 한국은 시스템도 잘 만들어져 있겠다.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노력도 많이 하고 성과가 조금씩 보이는 데다가 장비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체까지 발전을 함께 하다 보니 서로가 이제 상생한 거죠. 그렇게 이제 시장이 많이 커진 상태예요. 이 주변의 도움에 속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뛰어난 지도자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지도자들도 있겠지만 한국에는 유독 양궁에 진심인 지도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은 선수 자체로 이미 스킬적으로는 완성되어져 있지만 심리적인 요인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필요한 것인데요. 한국의 지도자들은 선수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왔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합 상황을 겪어보고 또 보고 듣고 한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선수들에게 각자 맞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한국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겪은 게 많으니까 그 데이터를 토대로 선수들을 가르쳐보고 그에 반응하는 선수들의 과정과 결과를 보고 그 지도자만의 또 데이터가 쌓이는 거겠죠. 그리고 그 성공 경험들을 지도자들끼리 공유함으로써 더욱 확률 높은 성공 경험을 만들어갑니다. 지도자는 책임감, 분석력, 통찰력, 배려, 철저함, 성실함 등등 많은 능력이 요구되는데 보편적으로 한국인 지도자들은 그 특유의 사회 분위기 때문인지 평균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려는 욕구가 뭐 겪을 땐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원하는 모습을 만들기엔 아주 최고의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참 세계 곳곳에서 보면 그런 어떤 한 가지에 진심인 사람들이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자리를 잡는 데 일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요약! 나이대별로 나눠진 시합 방식, 그리고 한국의 사회 분위기, 큰 꿈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고 기업이나 단체의 어떤 꾸준한 지원, 그럼으로써 좀 더 여유롭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추진력, 그리고 그걸 이끌어 나가는 수많은 실패 경험들을 겪은 지도자들, 이런 모든 게 합쳐져서 지금의 한국 양궁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한국 양궁이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푹 빠져서 열심히 하는 그 순간들이 많이 생각나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